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저번에는 테이퍼링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과거에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 과정을 지금 시점에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참고로 저번 영상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과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우선 과거의 테이퍼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2013년 5월 22일에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면서 경기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알겠지? 나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이 말을 12월까지 계속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은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테이퍼링 선언을 할까 말까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5월부터 신호를 주더니 12월에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렇게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포인트 빠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양적 완화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지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이후로 9년 만에 처음으로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2018년 11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여기서 포인트 빠밤! 테이퍼링이 끝난 후 바로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까지 13개월이나 걸렸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뭐 테이퍼링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양적 긴축 정책을 실행하다가 2019년 7월부터는 다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 상황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은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지 바로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 5월에 연준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했는데요. 우리 곧 테이퍼링 선언을 언제 할지 고민하는 회의를 열 거야. 나 분명히 말했어. 나 회의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테이퍼링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보면 연준이 그래도 좀 친절하지 않나요? 예, 갑자기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준비하라고. 공교롭게도 2013년에 테이퍼링 언급 시기와 똑같은 5월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6개월 후인 올해 11월에서 12월쯤에 테이퍼링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연준 부의장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언급도 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랑 시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2022년 동안 테이퍼링을 실시한 후 시간을 둔 다음에 2023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25년에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2013년의 테이퍼링과 지금의 테이퍼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딸이 백수였다가 취직을 해서 점차적으로 용돈도 줄이고 월세도 내고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렸죠. 여기서 포인트 빠밤! 딸의 능력, 즉 테이퍼링을 하든 기준금리 인상을 하든 중요한 건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받쳐주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능력은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잘 벌 것인가, 즉 기업 이익 전망치인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2013년과 가장 다른 점은 코스피의 기업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3년에는 건설, 조선, 이런 수주 기업들이 부실해지면서 2분기 들어서 컨센서스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반면에 올해 들어서는 연초 이후 대부분의 업종이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능력이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3분기와 4분기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 2013년의 테이퍼링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이런 간격으로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것도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다음에는 이어서 테이퍼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